한 잡지사에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의사 문상우고요. 경희대 한의대를 공이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공이학번은 그때 당시 오투학번이라고 산수학번인데 지금 공이학번이면 이미 화석을 넘어서 석유가 된 그런 선배 학번인 거죠. 그렇게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경북 영주라는 곳에 이제 공중보건의로 일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취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대신에 저기 시골의 보건지소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 이제 의료 혜택이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3년 동안 경북 영주라는 곳에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근무를 마치고 나서 뭐랄까 하다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요양병원에 이제 페이닥터로 일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환자들, 할아버지 환자분들을 보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가 요양병원은 사실 몸은 되게 편한 곳입니다. 그렇게 오전에 한번 회진을 돌고 나면 딱히 할 게 없어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같은 층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헬스도 하고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원장으로도 일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코모코 한의원이라는 데서 2015년에 제가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코모코 한의원은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되게 많은 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 한의원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행들이 싹 사그라들고 해서 제 지점은 저희 한의원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하던 원장님들이랑 광고비를 모아서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거절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탈퇴를 해라. 내가 혼자 코모코 한의원을 할 테니까 해서 저 혼자 남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치료의 방향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코모코 한의원이 추구했던 진료 방식보다는요. 제가 하고 있는 한의원은 비수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로 비염이나 축농증 그리고 코무럭을 치료하고 결조종 같은 경우에도 비수술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한 끝에 그런 컨셉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한의원이랑은 조금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허리가 뼈서 침 한번 맞으러 가볼까? 아니면 발목 삐었는데 침 한번 맞으러 가볼까? 라고 해서 찾아오는 한의원은 아니라는 거죠. 환자분들께서 인터넷으로 혹은 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특정 질환을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곳이죠. 그런 한의원을 특화 한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정 질환만 보는 한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코무룩이나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결절종, 후각 상실 이런 특정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한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난치 질환을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허약해가지고 또 난치 질환이 있어서 마침 이제 동네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니 웬걸 이게 약 한 번 먹었는데 다 나은 겁니다. 라는 그런 서사가 있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때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시면서 한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유명한 직종이래 라고 이제 얼핏 지나가듯이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한의사 한번 해봐라 라고 흘려 지나가듯이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버지도 또 저도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고3이 되면서 의료 쪽에 진학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치한 쪽으로 계속 지원을 했던 거죠. 운 좋게 치대에 합격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또 한의대 이제 추가적으로 합격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드라마 허준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하기 초반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대히트를 쳐서 한의학의 위상도 높아졌고 또 한의사에 대한 인식 자체도 되게 좋아져서 그 한의대 입결 점수가 되게 높았던 때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걸 그러면 한의사 해보자 라고 선택을 해서 한의대 진학을 해서 한의사가 된 것이죠. 천경의 제일 첫 파트가 창세기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로 숨을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코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코를 치료했을 때 숨을 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만큼은 좀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후각 상실이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냄새를 갑자기 못 맡는 분들이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또 냄새를 다시 회복했을 때 냄새가 다시 나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도 참 큰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저는 뭐 기쁨을 느끼는 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뭐 큰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잘 나았다, 아 이거 선택해서 잘 나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쁨이 그만큼 큰 거는 또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건 아무래도 PS 환자들 때문이죠. PS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사들의 속어입니다. P는 피곤한, S는 스타일입니다. 피곤한 스타일. 진상 환자를 은어적으로 가리킬 때 PS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S 환자분들이 때를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 땡깡을 부리거나 그럴 때는 좀 속이 상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의사라는 일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직업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사람으로 받는 그 뭐 억울하고 뭐 또 상처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속이 상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사람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영악한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종종은 있긴 한데요. 뭐 근데 99.9%는 대부분 돈이 다 해결하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화난 사람들도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되게 순한 양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봐와서 되게 돈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회의감이 조금 들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돈을 안 놓으려고 꽉 쥐고 있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제 몸과 마음이 상하는데 그 돈을 그냥 놔버리면 그만큼 제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이나 몸의 건강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흘러보냅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제 삶을 또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백만 원을 더 번다고 해서 크게 부자가 된다거나 또는 몇백만 원을 덜 번다고 해서 크게 거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진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버는 거에 따라서 오늘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퀄리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단점은 아직도 한약에 대한 편견이나 뭐 치료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기는 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놓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약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 간 나빠진다더라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팩트가 아닌데 팩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거를 볼 때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한약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 상승이 밥 먹는 거 정도의 간 수치 상승이거든요. 근데 한약 먹으면 간에 큰일 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거 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한의원 치료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낫지도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환자분들은 대부분 일도 쾌차를 원합니다. 한 번 치료하고 확 낫는 걸 뭐 그런 걸 기대하면서 내원하시는데요. 사실 병이라는 거는 또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그만큼 복잡한 것이잖아요. 병의 깊이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병의 치료 기간이 또 달라지는 건데 또 쾌차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잘 설득을 해서 치료 기간에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끌고 가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몇 번 안에 이렇게 또 치료 효과를 보여야 되니까 그만큼 또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이 뭐 몇천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실 때 몇십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시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치료하고 있는 결조종이나 코무릎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종양 중에 하나잖아요. 그 종양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종양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생긴 것을 단 몇 번 만에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 그 자체도 넌센스긴 한데 그래도 좀 효과를 보여야지 환자분들이 믿고 따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진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닝크루그 효과 아시죠? 얕게 하는 사람일수록 잘난 척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영화 타짜에서도 잘 나가는 고니, 영화 주인공 고니를 향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닥 겸손해야 된대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거든요. 조심해.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사쇼. 평생 겸손하게. 땡큐. 저는 겸손을 되게 좋아합니다. 돈도 잘 벌고 의사라고 뭐 선생님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그런 말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식당이나 뭐 그런 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말이 걸려져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노니 내가 풍부에 있든 비천에 있든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난해도 또 혹은 부자가 됐더라도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는 배웠다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난하면 가난한 데에서 자족함을 느끼고 부자면 또 플렉스하면서도 또 자족하는 마음을 느끼고 그러다 다시 또 가난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말이 동양 책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는 늘 망고늘 책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비싼 비단으로 책을 씌우고 좋은 향을 피워 향내음을 즐긴다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플렉스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에르메스 버킨백에 내 책도 넣을 거고 또 크리드 향수 뿌리면서 내 코를 즐겁게 할 거야. 뭐 이런 말로 현대적인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풀로 지붕을 짓고 갈대로 갈을 만들고 종이로 창을 내고 흙으로 벽을 바른 곳에서 한평생 베옷을 입고 살아도 나는 노래하면서 읊조리리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판자촌 살아도 허름한 곳에 살아도 평생 유니클로 옷밖에 못 입어도 나는 그래도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 거다 라고 하는 자족의 삶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징계 위의 암서 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풍부에 있든 비천에 있든 자족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의원을 할 때도 잘 될 때도 되게 잘 될 때도 있고 또 되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자족하면서 잘 될 때는 나 잘났다고 남들을 무시하면서 깔보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있고 또 안 될 때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자족. 솔직히 의대, 치대, 한의대 누가 합격하나요? 환자에 대한 긍휼함이 많은 사람,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다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의대 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돈 잘 번다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공부를 첫 번째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신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랑 가능한 거고 인간들은 외모를 먼저 취하잖아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성적 하나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방면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성적을 보고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한 사람인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수록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지경이 되게 넓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5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는데 5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가진 사람은 고심한 끝에 먹는 걸 예를 들어서 핫도그를 하나 골랐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이제 끝인 거죠. 반면에 5만 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선택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거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적에 비유해 볼 수도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다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를 다 고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적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 별거 없으면 별거 없는 거고 수능이나 성적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 대충 살래. 중요하지 않다던데 저 사람은 그럼 나 대충 할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면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미리짐작 포기한다면 그거는 삶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추려서 또 알고 싶지는 않겠지만 저 혼자 이렇게 수다 떠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